여러분 혹시 맥북 네오 아직도 구매할지 말지 고민 중이신가요? 맥북 네오 사면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야,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제품 같은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확실한 건 제가 일주일 넘게 이 맥북 네오를 사용하면서 느낀 거, 이 제품 진짜 재밌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와 맥북 네오 미쳤다, 이건 무조건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왜 사냐? 완전히 반응이 엇갈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맥북 네오 구입하면 만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괜히 스펙만 보고 돈 날리는 사람 없게 이 맥북 네오 구입해도 되는 사람 혹은 구입하면 안 되는 사람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오늘은 이 맥북 네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맥북 네오 좋은 제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한테나 좋은 제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좋은데? 라고 느껴질 거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거 좀 부족한데? 라고 느껴지실 만한 딱 그 경계에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 진짜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맥북 네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 집에서도 써보고 카페에서도 써보고 또 들고도 다녀보고 진짜 열심히 실사용해본 사람 입장에서 돈 쓰기 전에 알아야 할 포인트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맥북 네오 구입을 고민하셨던 분들 구입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파트 1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좀 길게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제품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기준이 디자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자인 진짜 이쁘잖아요. 예전부터 맥북 하면 메탈 바디에 사과 마크, 스벅에서 막 맥북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와 멋지다, 감성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많잖아요. 저도 학창 시절 때 와 난 꼭 어른이 되면 맥을 쓸 거야 이런 다짐을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성이 있는 제품이고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맥북을 구입할 때 구입하기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인데, 이 맥북 네오 맥북인데 85만 원입니다. 스타벅스 이용권 가격이 85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가격대 대부분 제품들 보면 플라스틱 느낌 나고요, 키보드 마음에 안 들고 막 트랙패드 덜컥덜컥거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맥북입니다. 마감이나 촉감 또 알루미늄 느낌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겉모습만 봤을 때 에어랑 구분도 거의 안 됩니다. 때문에 스벅이나 카페 가서 꺼내놓으면 막 옆 사람이 힐끗힐끗 쳐다봐요. 왜냐면 이쁘거든. 또 요즘 워낙 맥북 네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색상도 다양하게 나와서 고르는 재미도 있고요. 특히 전체적인 색상이 진짜 실로 깡패입니다. 매장 직접 가셔서 실물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촉감, 이거 진짜로 중요한데 손으로 쓸어보면 차가운 알루미늄 감성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싸구려 노트북 특유의 어딘가 마감이 덜 된 느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어서 손이 닿는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다만 단점도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가벼우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성능에 집중한 노트북이 아니라면 정말로 가벼운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맥북 네오도 1kg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99만 원에 999g 뭐 이렇게 맞춰줬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엄청나게 무거운 느낌은 또 아니어서 뭐 한 손으로 들기도 무리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 그렇게까지 무리는 없지만 조금 더 가볍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디자인 때문에라도 그냥 사세요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이쁘고요. 이 가격대의 이 디자인과 완성도 그냥 게임 끝이다. 이 100만 원대 노트북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썼을 때 성능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아이폰에 들어갔던 A 칩셋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아이폰 칩인데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써보잖아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앱 실행, 웹서핑, 창 전환 생각보다 빠르고요. 이게 왜냐면 싱글코어 성능이 미쳤어요. 긱벤치 기준 싱글코어 약 3500대, 멀티코어 약 8500대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싱글코어는 M3급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코어 성능은 M1과 M2 그 어딘가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 속도 정말로 빠르고요. UI 부드럽고요. 그래서 처음 사용해보면 야 이거 빠르다, 이거 진짜 편하다 라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이 맥북 특유의 쾌적함을 교육 할인 기준 85만 원의 맥북 네오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작업 시간이 길어지거나 탭을 많이 열기 시작하면 이 제품의 본성이 나옵니다. 램 8GB에서 나오는 이 아쉬움도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저번 첫인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단일 작업을 할 때는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 시작하면 에어를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드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성능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윈도우 노트북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더 재밌는데요. 비슷한 예산대에 델 14 노트북도 있고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3X나 비보북 14 이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긱벤치 6 기준 싱글코어는 네오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멀티코어 성능은 그냥 딱 평균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싱글코어 성능은 압도적으로 좋다. 즉 우리가 사용했을 때 괜히 빠르게 느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멀티코어 성능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평균 정도는 된다. 다만 성능은 괜찮은데 8GB 램에서 오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맥북 네오는 성능에 몰빵된 그런 노트북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만능용보다는 단일 작업에 몰빵된 제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능은 생각보다 진짜로 괜찮았다. 또 상황별로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웹서핑이나 과제, 간단한 문서 편집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용도로 맥북 네오를 구입을 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작업은 진짜로 잘합니다. 실제로 크롬 탭 여러 개 켜놓고 유튜브 틀고 카카오톡도 같이 사용해보고 뭐 이렇게 사용했을 때 전혀 문제 없고요. 또 PPT도 만들어보고 문서 편집도 열심히 해봤는데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오히려 우와 진짜 빠르다라고 느껴질 노트북이지 답답하다고 느껴지실 노트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정말로 작업이 장시간으로 길어지고 멀티태스킹을 계속해서 한다면 조금씩 아쉬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요. 아이폰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이패드 사이드카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이 맥북 네오의 약간 아쉬운 멀티태스킹 성능을 채워줄 수 있다. 맥북 네오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 한해서는 생각보다 아쉬움 없게 사용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보시면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아쉬움이 전혀 없는 노트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영상 편집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근데 편하지는 않아요. 컷 편집이나 간단한 자막 작업 문제 없고요. 근데 효과가 많아지거나 레이어가 쌓이기 시작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렌더링 시간이 확실히 오래 걸려서 영상 편집 라이트 유저, 즉 단순히 컷 편집이나 쇼츠 편집, 또 풀 HD로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약간의 인내심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이 맥북 내용을 영상 편집 메인 작업용으로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최소 에어까지는 올라가셔야지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영상 편집 생각보다는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영상 편집을 매일 하시거나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아쉬울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에어까지 꼭 올라가 보세요. 자, 다음은 게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이번 맥북 네오 게임 어디까지 될까? 사실 많은 기대는 안 했고요. 롤 정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해서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되게 잘 됩니다. 프레임 방어도 수준급인 모습이죠. 100프레임 이상 계속해서 방어를 해줍니다. 오히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게임에 들어가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쾌적하게 잘 됩니다. 물론 뭐 랭 게임을 돌릴 정도 환경은 안 되겠지만 가끔씩 심심할 때 칼바람 나락 정도 돌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게임은 잘 되는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C타입 포트가 2개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게임할 때 충전을 하면서 게임을 했는데 그래도 게임할 거면 키보드랑 마우스 연결을 써야 되는데 물론 요즘 무선 제품이 잘 돼 있지만 C타입 멀티 허브는 무조건 구입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써야 하더라고요. 맥북 네오 구입할 때는 필수 사야 할 듯. 어찌됐든 좀 타협을 한다면 게임도 어느 정도는 된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리고 또 정말로 많이 하시는 뭐 롤토체스나 롤 정도는 전혀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거. 아예 물론 랭게임은 하지 마세요. 튀어 떨어집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도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다만 이 가격대 윈도우 노트북들과 배터리 타임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중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아니 키보드 백라이트도 없는 들어가는데 배터리 타임이 좋은 편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한데 평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이 제품 충전기가 그냥 무슨 아이폰 충전기처럼 20W 기본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저전력 제품이어서 그 정도의 충전기라도 커버가 된다는 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지만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고성능 충전기를 물렸을 때는 30W까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 다른 충전기 구입하셔서 충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전체적인 디테일을 살펴봤는데요. 스피커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동급 대비 노트북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스피커 성능도 뭐 최상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트랙패드가 너프가 됐다고 해서 아쉽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아쉬울 게 솔직히 없습니다. 적응도 금방 됐고요. 또 이 100만원 미만대 노트북 제가 정말 많이 써봤는데 그런 제품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트랙패드 진짜로 많이 아쉽거든요. 근데 이 맥북 네오의 트랙패드는 솔직히 아쉬울 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트랙패드 성능도 정말로 괜찮았다는 거. 또 키보드도 타이핑했을 때 느낌도 가벼웠고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완성도나 트랙패드, 키보드까지 디테일이 정말로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넘게 이 맥북 네오 정말 열심히 사용해보면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생분들한테는 정말로 가성비 있는 노트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LG 그램이나 갤럭시 북, 또 다른 윈도우 노트북들 가격이 정말로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트북 구입할 때 100만 원 이상으로 구입을 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제품 대학교 입학만 하셨다면 85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맥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85만 원에 맥에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빠릿빠릿한 성능, 또 맥 생태계 이런 것들 모두 누릴 수 있으니까 맥북 처음으로 입문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제는 100만 원 미만으로 맥을 입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100만 원 미만대의 노트북 시장에 맥북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이 맥북 네오도 가성비 노트북을 논할 때 이야기해봐야 될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분들은 추천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영상 편집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하드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또 멀티태스킹 했을 때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하셔서 에어 이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조금은 타협할 수 있다, 조금 답답한 거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도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멀티태스킹도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이 맥북 네오에 적응하면서 조금은 타협하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맥북 네오 완벽한 노트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쓰게 되는 노트북이다 라고 결론을 좀 짓고 싶어요. 왜냐면 디자인 너무 이쁘고요, 완성도도 높고요, 개인적인 만족도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기본 성능도 처음 느꼈을 때보다 충분하다 라고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어서 혹시나 노트북 구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 100만 원대 노트북 시장에 정말로 깡패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LG 그램이나 갤럭시 북 같은 제품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제품들이 많은데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맥을 구입할 수 있다?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메인 사용 용도가 간단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또 학교 과제라면 정말로 끝판왕 제품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정도 가격으로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와 깔끔한 연결성, 즉 애플 생태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엄청난 완성도, 구입을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애플 제품 허영심으로 구입하는 제품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맥북 네오 구입할지 말지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맥북 네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바로 사세요. 진짜로 좋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이와